1997년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30대라면은 절대 잊지 못할 연도 중에 하나일 거고요. 30대 이상이라면은 그리고 30대 이하라도 뉴스를 조금 보시는 분이라면 잊지 못할 숫자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잊지 못할 숫자가 바로 2997이라는 숫자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외환위기 그리고 IMF와 외환위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IMF가 무슨 약자라면은 여기 보이다시피 International Monetary Fund입니다. 영어로 뭔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은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promotes global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encouraging international trade and reduce poverty.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돈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돈을 지원하면서 세계를 키우고 사람들을 돕는다. 이게 IMF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추구하는 길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그냥 미국을 위하는 그런 금융기관, 국제금융 그런 카르텔을 위하는 그런 곳이죠. IMF에게서 국제금융을 받았다가 성공한 나라는 몇 없어요.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한 나라는 진짜 극소수예요. 아무튼 1997년 우리가 왜 IMF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97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우리 동남아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 동남아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잘 되면서 돈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돈이 좀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동남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태국을 기점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Asian Financial Crisis라고 외국에서는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죠. 아시아 금융위기. 이 동남아 국가들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해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무너졌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요 라인,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요 국가들이 흔들흔들하고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IMF로 얘네들이 외환위기로 배째라 하면서 들어번 누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그 수많은 투자 자금도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투자를 여기서 날려도 괜찮으면 버티면 괜찮은데 국제금융 세력은 그렇게 안 봤어요. 그래서 다음은 한국이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아웃이라는 말이 생겼고 대한민국에도 외환위기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들이 물밀듯이 나가면서 외환이 쭉쭉 빠지면서 외환위기가 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1달러에 800원이라고 이렇게 고정 환율을 이용했잖아요. 그 국민 만불 시대에 뭐 이런 거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달러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빠졌는데 저를 포함한 어떤 음모론자들은 우리 1997년 외환위기가 단순 아시아 국가의 몰락으로 인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양털깎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코리아 아웃이라는 말이 월스트리트에 퍼지지 않았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됐으면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국제금융기관들이 한번 대한민국을 뺏겨 먹으려고 조작질에 들어간 게 아니냐. 양털깎기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양털깎기. 양이 털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싹 털 깎아내고 우리가 털을 팔죠. 그리고 양은 새로운 털이 쭉 자라게 되고 그렇게 한번 싹 뺏겨 먹는 거 양털깎기를 우리가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음모론에 좀 동의하는 바가 제 영상 제일 끝에 가면 나올 거니까 지금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당시 두 명의 대통령이 연관이 됩니다. YS 김영삼하고 DJ 김대중. 그런데 이 두 명의 대통령이 어떤 뻘짓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느냐 보면은 YS는 반일 정책을 초반부터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일단 그 조선 총독부 폭파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일을 엄청 부추기고 일본과 거의 적대적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IMF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단기채를 가져와서 장기로 빌려줬는데 단기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구했으면 괜찮았는데 일본에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우리 한국과 일본의 감정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돈을 못 구합니다. 일본이 no 해요, no.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MF에게 이상한 조약들 다 얻으면서 돈을 꿔오죠. 그리고 이것만 있었냐? 아니죠. 다른 것도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한보그룹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분들도 있고 모르실 분들도 있는데 이 그룹이 뭐였냐? 한마디로 정태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부에게 그리고 금융계 고위 관료들에게 로비를 막대하게 하면서 은행빚으로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은행빚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재벌이 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 양반이 철강에 투자를 합니다. 철강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철강 투자가 잘 안 돼. 그래서 얼마를 날리냐? 그 당시에 5조를 날립니다. 그 당시에 5조. 이 양반 혼자 한보그룹. 그래서 이 한보그룹 때문에 IMF가 촉발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한보그룹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없었더라면 IMF가 혹은 외환위기가 그만큼 최악으로 가진 않았을 거다. 기업이 막 그때 수십 개가 부도나고 했었잖아요. 수십 개가 부도나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우리 YS 대통령님 아드님들도 이 로비를 받고 했었었죠. 한마디로 정권과 유착된 어떤 기업들, 로비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낭비된 게 많았고 그 돈들을 회수 못하고 은행들이 무너지고 IMF가 왔다. 그래서 한보 때문에 무너진 은행이 있죠. 제일은행이라고. IMF 때 제일은행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YS 대통령 때 IMF가 옵니다. 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 대통령 DJ 때 IMF를 헤쳐나가는데 그 당시에 김우중 회장 같은 양반들은 오케이 우리가 환율이 지금 올랐으니까 국제시장에서 우리 물건이 잘 팔린다. 잘 팔린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다시 이익이 날 거고 우리는 금방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쪼개집니다. 대우가 쪼개져요. 그래서 이게 왜 쪼개졌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가면은 조지 소로스와 펀드들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펀드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펀드들이 들어와서 기업들을 사고 M&A 하고 해야 되는데 김호중이라는 양반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가 기업들이 돈
밖에 나가서 돈 잘 벌어온다, 지금 물건 잘 팔린다, 이거면은 금방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깎기가 못 되는 거죠. 이래서 제가 양쪽깎기라는 음모론을 펼치는 겁니다. 왜냐? 대우가 그 다음부터 찢어지고 망하거든. 한마디로 우리 국제금융 세력이 야, 저 새끼 조져 해서 우리 DJ가 대우를 조진 게 아닌가. 우리 국제금융 세력들은 이때부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 미국을 좌지우지하듯이 IMF 때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이제 대한민국도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IMF 이전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었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이 정도 넘어가면 안 되고 직접 투자도 안 되고 외국인에 대한 상당한 규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집니다. IMF 이후로.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대한민국의 유세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이게 LG화학이 지금의 그 LG이노베이션 맞나? 이노베이션 맞나? 그 배터리 회사죠. 그리고 3반은 이제 IMF 이후니까 안 뜯긴 거고, 셀트리온도 IMF 이후니까 안 뜯긴 거고, 삼성 SDI 뜯겼죠. 현대차도 뜯겼죠. 현대모비스도 뜯겼죠. 이렇게 대기업의 지분율이 뜯깁니다. 근데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지분들이 뜯겨 나가서 만약에 이 지분들을 가진 외국인들이 이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못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파이가 커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지분이 우리가 털리긴 했지만 before and after, IMF 이전과 after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더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퍼센테이지는 뜯겼지만 파이가 늘어남으로써 이익을 봤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의 1997년 IMF 사태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